지금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행복이라는 주제,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들이 보니까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복의 조건부터 시작해서 행복을 거의 뭐랄까 기술처럼 연마할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법칙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행복을 그냥 운이나 외부 환경의 결과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료들의 핵심은 행복이 철저하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거든요. 선택이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5가지 법칙은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훈련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복이 기술이고 훈련법이다. 와, 이 관점부터가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첫 번째 훈련, 부메랑의 법칙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첫 번째 법칙, 부메랑의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세상에 던진 것은 무엇이든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원리죠. 아, 즉,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동이 결국 나 자신의 행복과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서는 이걸 테레사 효과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테레사 효과요? 마더 테레사랑 관련된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개념인가요? 그냥 좋은 일하면 기분 좋아진다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987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아주 유명한 실험이 그 근거로 제시되는데요. 학생들을 2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돈을 받고 노동을 하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아무 대가 없이 봉사활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활동이 끝난 뒤에 2그룹의 신체 변화를 측정했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요? 궁금한데요.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의 침 속에서요. 면역항체인 이뮤노글로불린 A의 수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어요. 아, 진짜요? 네, 이건 그냥 기분이 좋다 이 차원을 넘어서 이타적인 행동이 우리 몸의 방어체계를 실제로 강화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심지어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네. 마더 테레사의 선행이 담긴 영상을 보기만 한 학생들한테서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직접 봉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선행을 하는 영상을 보기만 했는데도 제 몸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요. 그건 거의 마법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테레사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현상을 헬퍼스 하이, 그러니까 돕는 사람이 느끼는 희열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을 하는데요. 남을 돕고 난 뒤에 느끼는 그 심리적 포만감이 혈압이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뇌에서는 엔돌핀을 평소에 3배 이상 분비시킨다고 해요. 3배나요? 네, 마치 우리 유전자 안에 서로 도우며 살아라. 그게 너의 생존에 유리하다. 이런 명령이 각인된 것 같죠? 와. 그러니까 만약 요즘 좀 무기력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이 자료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를 고민하기 전에 누구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까를 먼저 생각해보라고 제안하는 셈입니다. 설득력이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바깥으로 향했던 시선을 이번엔 우리 안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두 번째 법칙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그냥 뭔가를 배우면 성취감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성취감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뇌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지식을 습득할 때 뇌의 보상회로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거든요. 아, 도파민. 네, 바로 이게 우리에게 쾌감과 동기부여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이요? 보통 뭐 중독 이야기할 때 많이 듣던 단어인데 행복과도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군요. 네, 중요한 건 이게 꼭 거창한 배움이 아니어도 된다는 점이에요. 이 자료는 일상 속의 아주 작은 배움의 순간들을 강조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요리의 레시피를 배우거나 좋아하는 노래의 기타 코드를 하나 익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앱 사용법을 익히는 그 모든 순간에요. 그 순간에 우리 뇌는 작은 보상을 받는 겁니다. 아, 이런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서 삶의 활력과 만족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 배움이란 우리가 스스로에게 행복을 선물하기로 선택하는 아주 능동적인 행위인 셈입니다.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선택이라 멋진 표현이네요. 근데 살다 보면 배움처럼 능동적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게 아마 세 번째 법칙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세 번째 법칙은 바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즉 수용하기입니다.
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인물로 자료에서는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팔다리 없이 태어났고 그 절망감에 3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죠. 아,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절망 속에서 어떻게 수용이라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그가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에만 집중하기로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네, 팔다리는 없지만 자신에게는 생각하는 뇌와 말하는 입,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자신의 조건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에 그 조건을 온전히 자기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의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군요. 저는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이 있어요 라는 그의 말이 와, 정말 행복이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닉 부이치치의 외부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그의 내면의 태도가 바뀌자 그의 세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네.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찾아왔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는 기적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우리 역시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좌절 앞에서 상황을 탓하기보다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닉 부이치치처럼 자신의 상황을 수용하는 건 정말 대단한데요. 하지만 살다 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련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예상치 못한 역경을 만났을 때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에 대해서도 이 자료가 다루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4번째 법칙, 회복력 배우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료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사용해요. 공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3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죠. 3가지 반응이요? 네, 유리잔처럼 산산조각 나는 사람이 있고 바람 빠진 공처럼 그대로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공개가 가득 찬 공처럼 더 높이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힘이 바로 회복력입니다. 더 높이 튀어오르는 힘.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이 회복력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겠죠? 당연히. 네, 에이미 멀린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1년 만에 종아리뼈가 없는 선천적 기형으로 2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부모에게 평생 걷지도 운동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고 말했죠. 정말 절망적인 진단이었네요. 그런데 그녀는 세계적인 육상 선수이자 패션 모델이 되었잖아요.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녀는 의사의 진단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운동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고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장애인 올림픽 육상 부문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죠. 대단하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은요. 그녀가 역경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역경을 극복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역경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와 능력을 일깨워주는 선물입니다. 역경의 선물이라니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신은 다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패션에도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과 높이의 의족을 착용할 수 있고 덕분에 키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 되었다고요. 즉, 장애 때문에가 아니라 장애 덕분에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와, 역경을 재앙이 아니라 남들이 갖지 못한 아주 특별한 기회로 완전히 재해석해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회복력의 정수이자 관점을 선택하는 힘의 극적인 사례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베풀고 배우고 수용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까지. 이 4가지 법칙만 잘 익혀도 삶이 훨씬 행복해질 것 같은데요. 이 모든 법칙들을 아우르는 마지막 5번째 법칙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5번째 법칙은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질문, 바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을 때 앞서 말한 4가지 법칙들이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삶의 의미라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예시로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9살에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 미혼모가 되는 등 정말 끔찍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마약과 비만, 가난까지 겪었죠. 네. 하지만 그녀는 어느 순간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해 주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그런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 그게 뭐 어쩌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어? 와, 자신의 상처를 삶의 의미로 승화시킨 거군요. 들어보니까 베풀고 배우고 수용하고 다시 일어서고 의미를 찾는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의 공통된 힘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다른 행동 같은데 그 뿌리는 하나인 거죠. 맞습니다. 드디어 이 자료의 최종 결론에 도달했네요. 그 핵심은 바로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선택의 힘입니다. 선택의 힘. 네. 우리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과거의 습관이나 감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그 반응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 과정을 잠깐 멈추고 stop, 생각하고 think, 선택하고 choose 하는 3단계로 설명합니다. 아,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 공간을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자극, 바로 화를 내는 것, 자동적 반응 대신에 잠깐 멈춰서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내게 가장 이로울까를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자 또는 차분하게 내 의견을 말하자라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환경이나 남을 탓하는 변명을 멈추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대한 주도권을 내게로 가져오는 거네요. B, birth, 탄생과 D, death, 죽음 사이에는 C, choice, 선택이 있다는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내 삶의 모습은 내가 해온 선택들의 총합이라는 의미니까요. 행복은 어딘가에 있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을 통해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내면의 상태라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심지어 에이미 멀린스나 닉 부이치치처럼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행복에 이르는 5가지 길을 쭉 따라가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선택, 새로운 것을 배우는 선택,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선택,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선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선택이었죠. 이 모든 것은 결국 행복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택을 통해 창조되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거죠.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진정한 나를 찾고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는 더 깊은 여정을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당장 당신의 삶에 가장 깊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첫걸음으로 내릴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구체적인 선택은 무엇일까요?